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포인트의 리어터 이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개업을 영위하며 겪은 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저의 경우는 중개업을 영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쉬운 성과를 낼 때도 있었고요. 이러할 때마다 제가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할지 주변 중개사님들한테 도움도 구해보고 책도 보고 또 제 스스로도 개선점을 만들어내어서 제 업무에 적용하곤 합니다. 그 아이디어 중 하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공유드릴 것은 절대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기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주 당연하지만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은 2019년 11월 3일이라 적었어요.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토요일이었는데요. 손님이 제 사무소에 직접 찾아오셨어요. 아주 귀한 워킹 손님인 것이죠. 워킹 손님께서 제 사무소를 찾아와서 원룸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어떤 원룸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바닷가가 보이는 혹은 옥탑방을 원하신다고 했죠. 근데 이 당시에 제가 이 원룸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님, 바닷가가 보이는 원룸은요, 방파제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관광객들이 폭죽을 터뜨려서 잠자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혹은 옥탑방은 나오자마자 바로 물건이 나가기 때문에 물건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지금 구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 방 구하려고 찾아온 사람한테 방이 안 좋네, 방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 중개사한테 방을 구하고 싶진 않겠죠.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그러한 반응이 나온 거예요. 왜냐? 나는 그 물건이 없으니까. 내가 없다면 공동중개라도 해야 되는데 단독중개에 욕심이 생깁니다. 나 혼자 중개해서 임차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전부 내가 가져야겠다라는 욕심에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 찾아왔던 임차 손님이 원했던 것은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계약 기간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또는 2년 정도로 이어지는데요. 저희 동네의 경우는 단기 임대차라는 제도가 있어서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임대를 맞추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께서도 저에게 단기 임대차에 대해 물어보셨고, 저는 그 당시에 옥탑방은 1년만 나옵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있어요. 임차 손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미 많은 정보를 찾아오신 분들인 것이죠.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참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블로그,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앉은 자리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 시세, 계약기간 등을 쉽게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인 것이죠. 다 알아보고 왔는데 정작 현장에서 이런 물건 없어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 중개사한테 물건을 구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이 찾아왔고 원룸을 물어봤는데 바닷가가 보이는 원룸 찾고 싶어요. 바닷가 보이는 원룸 안 좋아요. 그리고 물건도 없어요. 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고 싶어요. 아이고 1년 계약밖에 없네요. 즉 고객은 저한테 이미 자기가 원하는 거 방에 대한 힌트를 다 주었던 것입니다. 고객이 준 자신의 니즈에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 방만 제가 제시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밖에 있던 친구가 경쟁부동산으로 그 손님을 데리고 가버리고 제 손에선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뭐가 안 돼요, 뭐는 어려워요 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방을 머릿속에 이미지화하여 즉각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물건이 제대로 들이차 있어야 되는 것도 깨달았죠. 그런데 모든 방의 정보를 내 머릿속에 꿰뚫고 있기 쉬울까요? 아직 제가 연차가 낮아서 그런 건지 제가 게을러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모든 방의 정보가 아직은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이 한두 개입니까? 방은 200개, 500개 이렇게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물장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제 매물장의 경우에는 물건 확인한 날짜, 이 방이 1, 2, 3룸인지, 매매할 건지, 임대할 건지, 주인은 누구인지, 보증금, 월세 얼마인지 등등 단순한 정보만을 나열해 놨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님께서 특별히 원하는 방의 조건이 있다면, 원룸인데 방이 크거나 채광이 아주 좋은지 손님이 자신의 니즈를 표현할 때 그 니즈에 맞는 방을 속속들이 뽑아서 손님에게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었죠. 제 매물장을 살펴보니 단순히 매물장은 방에 대한 정보의 나열이었을 뿐 각 방의 특징이 매물장에 적용되어 있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각 방의 특징을 어떻게 매물장에 적용할까? 저는 태깅이라는 방법에서 이 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 블로그 포스팅이나 유튜브 동영상 밑에 항상 태그가 달려있죠. 마찬가지로 내 매물장에 이 태그를 도입해 보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매물장의 일부를 지금 띄울 건데요. 1.5룸을 찬다면 앞에
방에 샵을 붙여놓고 1.5룸, 그리고 구조가 좋은 방은 샵 구조, 저렴한 방이면 샵 저렴,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붙여놓습니다. 이 태그를 붙여놔서 만약 손님께서 1.5룸을 찾는다, 그러면 1.5만 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1.5라는 태그가 붙인 방들만 따로 솔팅이 되는 것이죠. 이미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신 분들도 있겠고, 이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적용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님의 니즈를 캐치해야겠죠. 이 니즈를 다시 단어로 가공해서 내 태그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손님에게 소개할 때 이 매칭의 성사율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함께 이 업무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어투는 절대적으로 피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태그화시킨 매물장을 만들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리어터 이하는 더 좋은 방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